바로 합니다. 그래서 암 대사 치료고, 그리고 제목이 이제 암을 굶겨라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암 대사 치료의 큰 개념이 저거예요. 암을 굶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암을 굶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려면, 암이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알아야 돼.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게 바로 대사의 대사. 말 어렵게 대사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개념을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암 대사 치료라고 해서 결국에는 암을 굶기는 치료법.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대사 치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죠. 이제 이렇게, 원래 이제 해외에서부터 이제 이런 거 계속 이제 연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고 이제 논문도 많이 나오다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관심 갖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크게 이 두 가지가 암의 발생 원인에 대한 지금 현재 의료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수술한 방사를 포함한 표준 치료, 유전자다 얘기하는 거. 저쪽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세포,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가 제가 암에서 중요한 게 세포라고 그랬죠? 세포를 둘러싼 그런 미세 환경, 이 환경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런 대사 치료나 지금 이런 통합암 치료,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저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암 치료 해가지고 한쪽만 해서 이거 다 틀렸고 수술하면 방사면 돼. 이런 인식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좀 우리가 지양해야 돼. 그래서 좀 암 치료다 하면은 수술 항암 방사 외에도 내가 더 따로 노력해야 될 게 있구나라고 이제 인식하는 데서 사실 이제 이런 통합암 치료가 시작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근거가 되는 치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책도 물론 이제 많이 이런 것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 세포를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세포. 왜냐하면 암은 암 세포부터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상세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암 세포가 생기기 때문에 이 세포 구조를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포 수준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세포에서 딱 세 가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가운데 핵, 나머지를 세포질, 그리고 둘러싼 거를 세포막,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세포질에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오늘 이제 하는 에너지 대사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이드라인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수술한 방사에다가 이제 고주파온열 치료, 비타민 C 치료, 숲치료, 산소 치료, 여러 가지 면역 올려 치료에다가 이런 이제 암 대사 치료, 이런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고, 이 암 대사 치료적인 대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네 가지. 고혈당, 만성염증, 저산소, 저체온이 문제가 된다는 거 항상 이제 요거는 머릿속에 두시라고 했고, 식사, 운동. 이렇게 되면 왜 식사와 운동이 중요해지는지, 이렇게 되면 이제 중요해져요. 근데 이쪽만 이제 수술하면 방사만 너무 이제 포인트 핵심이 되다 보면 식사 운동은 그냥 격가지야.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환자분들이 많이 해요. 왜냐하면 별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치료하시는 분 중에서도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요. 식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대학병원에서 물어보면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있다고 해요.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닐 테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근데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렇게 대사치료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식사하고 운동이 가장 기본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여기다가 이제 이런 그 오프라벨 드러그, 그 다음에 보충제, 지금까지 했던 거. 자, 여기서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돼서 어떻게 돼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된다 그러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 자, 미토콘드리아는 뒤에서 나올 거지만 에너지. 우리가 대사라고 했을 때 대사 앞에 에너지 자를 붙이면 돼요. 에너지 대사.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앉아서 이렇게 대화하고,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데 뭐가 필요하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숨 쉬고 하는 목적이 바로 세포가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그게 바로 에너지 대사예요. 뒤에 이제 바로 이제 그 정의를 나올 거고, 암은
마찬가지죠. 암 일해요, 안 해요? 암도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암도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이 나온 게, 그래서 이제 그 결국 이게 이제 암을 이제 굶긴다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는 거고, 결국 기운을 빼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자꾸 오셔가지고, 구충제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면 자꾸 이제 이거 먹어야 돼요? 이제 그거는 좀 약간 좀 가장 이제 기초적인 단순한 질문이고, 물론 거기에도 여기 보면은 오프 라벨 드러그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경우는 써야 돼요. 필요한 경우, 제가 지금 분명히 말했어요. 필요한 경우에 쓰는다. 무조건 그게 대사치료가 아니에요. 대사치료 큰 개념을 봤을 때는 식사하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의 대사 루트를 차단시키는 약물들, 이제 그걸 같이 쓰면서, 그 다음에 보충제도 같이 사용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그 그림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식사 중요하죠. 그래서 채식 위주로 주로 케톤식 다이어트라고 이제 큰 제목을 붙여놨는데, 저희가 그래서 화요일마다 그래서, 케톤 시기, 그 다음에 항암 시기, 이런 것들 교육하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을 좀 잘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말하는 오프라벨 드러그,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오프라벨 드러그 개념이 뭐예요? 어떤 약, 예를 들어가지고, 구충제 예를 들게요. 구충제는 뭐예요? 그거죠. 기생충을 잡기 위해서 만든 그 약인데, 그걸 해보니까 암에도 효과가 있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사용되는 약인데, 이런 식으로, 허가된 약물을 이제 C라는 질병에 쓸 적절한 약이 없는 상황에 쓴다는 경우. 이를테면 저 구충제 아까 얘기했었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오프라벨 드러그가. 구충제도 그 중에 들어가고, 이제 COC 프로토콜 유명한 요것도 이제 한 4가지 정도. 요거는 이제 보세요. 구충제, 항생제, 이거는 당뇨약, 요거는 고지혈증 약. 한 4가지 정도 아주 기본으로 많이 쓰이는 약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물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만큼 더 있어요. 여기만 것도 한 20가지 정도 되고, 요즘 환자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서 이제 그런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약은 어때요? 저런 약은 어때요? 해가지고 계속 논문에 소개시키는 약을 계속 해가지고, 갖고 와요. 이건 어떤가. 그만큼 저런 약물들이 계속 해가지고 연구돼서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논문상에서는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논문을 다 봐야 되니까. 실제로 그렇게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만 해서 그런 카페 같은 데 가. 실제로. 구충제도 제가 하나만 얘기했는데, 구충제도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게 벌써 3종류가 있어요. 구충제 종류만 3종류. 근데 최근에 한 분이 또 하나 가졌어. 한 종류 또 가져오면서, 그건 어떠냐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기회 되면 제가 한번 왜 그게 또 되는지 한번 다뤄볼 거예요. 이건 이제 기사를 제가 캡처한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자, 보세요. 고지혈증 약, 아까 얘기했죠. 이것도 지금 보면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이게 왜 표적항암제 쓸 때 했더니 치료 효과가 올라가는지 그걸 기전을 밝힌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사 쓸려 있다고. 여기 쭉 자세한 것만 여기서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와요. 관심 있게 보면. 이거 논문에서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우리나라에 있는 의료기관인데,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해외에서 이미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는지. 자,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 저런 큰 개념 잡아놓고, 대사, 그러면은 아까 말한 세포 수준에서 대사가 어떻게 이루는지 오늘 이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거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이 정도는 한번 알고 계세요. 자, 대사라는 게 아까 정리가 뭐라 그랬죠? 여기 보면 살아있는 세포. 우리가 지금 로봇처럼 몸이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은 거의 원래는 한 60조, 전통적으로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했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한 30조? 그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이제 화학 반응들로 음식물로부터, 자, 뭐를 추출해요? 에너지. 그쵸? 그래서 이제 다른 모든 세포 과정에서 연료를 공급해 주는 거. 에너지로 해서 연료를 공급해 주는 거. 예를 자동차로 하면은 기름을 넣어야 자동차가 가듯이. 그래서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이걸 이제 대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미토콘드리아는 바로 그래서 에너지 공장. 이 정도로 얘기하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에너지 대사. 정상세포가 어떻게 이제 호흡을 하는지 잘 보세요. 영양소 먹고, 산소, 숨을 쉬었어요. 그럼 이제 딱 들어오면 우리 온몸을 뭘 타고 돌죠? 피, 혈액. 그렇죠?
T를 타고 쭉 돌아서 각각의 세포에 다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준 거. 그래서 각각의 세포에 도달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데서 세포 안에 보면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아까 봤죠? 미토콘드리아에서 바로 이런 여러 가지 화학적인 반응을 거쳐서 이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에너지 대사 과정입니다. 좀 더 이건 자세히 볼게요. 이게 크게 하나의 세포예요. 세포. 근데 이런 게 우리 몸에 한 몇 개 있다고? 30조. 그쵸? 엄청 많죠? 그 중에 하나만 본 겁니다. 포도당에 달랑 하나 들어왔어요. 물론 달랑 하나만 우리가 먹진 않죠. 하나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아까 이 뭐라 했죠? 세포 안에 이 밖을 세포질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미토콘드리아예요. 어? 세포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럼 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기 전에 밖에 세포질에서 포도당이 일단 이렇게 분해가 돼요.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해당 작용이라고 합니다. 당을 분해한다. 해당 작용. 그래서 포도당이 피루부산이라는 걸로 변해요. 응?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변해. 이때도 뭐가 생겨요?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이때도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포도당이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렇게 분해를 해서 잘게 나눠져요. 포도당이 우리가 글루코즈라고 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이제 탄소로 이제 화학적으로 보면 탄소가 이제 6개. 6탄당이라는 거. 6개. 근데 이제 이게 3탄당짜리 3개. 이 피루부산이라는 거 이걸로 나눠지고 이 피루부산이 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갑니다.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요. 들어가면 TCA 회로라는 화학적인 이런 이제 생화학적인 TCA 회로라는 거 돌고 그리고서 산화적 인산화라는 과정을 거쳐. 그러니까 지금 토탈하면 3단계예요. 첫 번째는 해당작용, 두 번째는 TCA 회로, 마지막 산화적 인산화 단계. 그래서 이거 간단히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예요. 해당 과정, TCA 회로, 전자전달계. 자, 그러면 해당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세포질. 그리고 TCA 회로와 전자전달계는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들어가서 세포질에서 저 안으로 들어가는데 미토콘드리아도 들어가서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것도 지금 ATP 돼 있고 여기도 ATP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에너지가 생겨나고 여기서도 이제 에너지가 생겨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이제 숫자를 봐요. 아까 해당 과정에서는 ATP가 2개, TCA에서도 2개, 에너지 숫자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전달계, 마지막 산화적 인산화라는 과정에서 몇 개나 나와요? 30개가 넘게 나와요. 꼭 34개 딱 떨어진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결국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라는 그쪽으로 들어가서 에너지가 이렇게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공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전자전달계 거기까지 거쳤을 때 이게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 정상세포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세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그 대사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지금까지 그래서 대사 그거를 이제 봤을 때 이게 보면 암은 산소의 부족과 미토콘드리아 손상의 주요 원인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했는데 저거는 이제 오토 바르부르크라고 하는 이제 이분이 1931년도에 이걸 해가지고 노벨상을 탔어요. 암은 산소의 부족과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주요 원인이다. 그때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그런 정상세포와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더라. 암세포는. 암세포는 다시 말하면 저런 정상세포에서 ATP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보이지 않더라. 좀 이상한 모습을 보이더라. 라고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차이를. 아까 정상세포에서는 이렇게 됐죠. 정상세포에서는 여기서 그 에너지를 해당 과정에서 2개. 여기서 TCA에서 2개. 여기서 34개. 이때 보세요. 중요한 거. 이게 뭐죠? O2가 된 거예요. 산소.
그래서 포도당이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총 36개에서 8개 정도 만드는데, 암세포를 보니까 요 과정까지, 즉, 요 미토콘드리아 내로 들어가지 않아요. 응? 쉽게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요까지 해당 과정만 거치는 거예요. 암세포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추측한 게, 그럼 혹시 미토콘드리아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얘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건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지 않으면 밖에 있는 세포질에서만 해당 작용, 당만 분해시키는 작용, 그것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거기서 몇 개 만들어졌어요? 에너지가 그 해당 작용에서 몇 개 만들어졌죠? 2개. 여기도 2개. 34개. 다시 말하면, 여기를 안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를 들어가지 않으면, 에너지는 몇 개? 달랑 2개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손해죠, 손해. 산소가 있을 때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야 6개에서 8개 정도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줘야 하는데, 산소는, 암세포는 이상하게, 산소는 그 나중에 설명할 건데, 그건 여부와 관계없이 이상하게 여기를 안 들어가. 밖에서만 딱 해당 작용이라는 거 하고 말아. 그리고서 젖산을 만들어버려요. 젖산. 여기서 그래서 젖산을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이제 예상했던 게 1930년대니까 아주 거의 100년 전이죠. 그래서 그때 예상했던 건 혹시 미토콘드리아에 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인식이 계속 이제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발효. 여러분들 발효 알죠? 썩고 이런 거, 김치도 발효, 유산균 발효, 이런 것들이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산소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아까 말한 이제 그 산화적 인산화까지 가려면 산소를 만나야 그렇게 많이 되는 거거든요. 30몇 개 정도. 근데 산소를 만나지 않으면 앞에서 말한 이제 딱 에너지 2개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효라고 그래. 이건 산소가 필요 없어, 원래. 우리 정상세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긴 해요. 산소가 없을 때. 또 언제 또 산소가 없을 때, 저런 일이 벌어지냐. 우리 정상세포에서도 그 운동 심하게 할 때, 우리가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나? 운동 정말 갑자기 큰 힘을 내야 되는 거, 갑자기 무거운 걸 든다거나, 진짜 힘든 거, 유산소 말고, 무산소 운동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때 무산소 운동이라는 걸 하면 산소를 이용 못 해요, 근육이. 그럼 그때는 바로 지금, 그때 에너지 만들게 만들어. 그때도 지금 그래서 에너지 2개밖에 못 만들어. 그때서 피로물질이라고 하죠. 피로물질. 그래서 젖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세포에서 벌어지는데, 어쨌든 암세포에서는 이런 일을 하더라. 그러면 정상세포가 포도당 하나에 한 아까 몇 개? 36개, 8개 만들 때, 그럼 포도당은 몇 개 만들었어요? 포도당제 몇 개 만들었어요? 그 암세포에서는? 네? 단 2개. 단 2개 만들었잖아, 앞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그쵸? 그러면 암세포도 똑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면 뭐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요거. 그만큼 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 연료에 해당되는 포도당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 같은 포도당 하나 갖고 정상세포에서는 산소까지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서 38개 정도 만드는데,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포도당 하나에 대해서 딱 2개밖에 안 만든다. 그러면 그만큼 암세포도 그 정도까지 같이 38개 정도 만들려면 그 몇 배를 더 포도당을 사용해야 그만큼 ATP라는 그 에너지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 암세포는 뭘 좋아한다? 당을 좋아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그래서 암이 당을 좋아한다라는 말이 이래서 생긴 겁니다. 암세포 맛이 단맛을 좋아하고 당달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원리로 해서 당을 많이 끌어당겨요. 자기가 일하기 위해서.
이런 대사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걸 밝혀낸 거예요. 물론 모든 암세포가 그러진 않는데요. 뒤에 또 나올 거예요. 대체적으로 일단 초창기 때 그런 행태를 많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요거 이제 와버그 효과라고 해서, 와버그 효과라고 해서, 그때 이제 노벨상을 탄 그 이론을 지금 정리 제가 해드린 거예요. 아까 이거를 읽으면, 독일어를 읽으면 바르부르크가 돼요. 아까 이 사람 이름이 뭐였죠? 오토 바르부르크. 요걸 영어식으로 읽으면 와버그가 돼. 그래서 이걸 와버그 효과라고 하는데, 물론 바르부르크 효과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영어로 많이 하니까 이제 와버그 효과인데, 지금 제가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한 이 내용이 와버그 효과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보세요. 정상세포는 산소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달라요. 자, 산소가 있으면, 아까 어떻게 했어? 이게 무조건 어디로 들어가야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야 서른이 한 6개, 8개 막 에너지가 쏟아져. 근데 만약에 지금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없으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 그럼 밖에서 해당 과정만 하고 하는 거야. 해당 과정만 하고서 단 에너지가 몇 개? 2개만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발효, 뭐 무산소 운동 이럴 때. 그러니까 정상세포도 한다니까. 이때는 그래서 정상세포는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그런데 와버그 효과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암세포의 경우에는 얘는 분명히 산소도 있어요. 산소도 이용할 수가 있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산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안 들어가고? 미토콘드리아 안 들어가고 그냥 아까 말한 발효 과정처럼 밖에 그 해당 과정만 하고 젖산을 만들어 버리더라. 이게 바로 와버그 효과. 이거 읽어보면 산소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암세포로 에너지 대사적으로 효율이 높은 산화적 인산화 과정. 여기 보면 산화적 인산화 과정. 효율이 높은 산화적 인산화 과정. 이해가 돼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은 어디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나타나는 그 산화적 인산화 과정. 그러니까 절로 가야 돼. 일단 에너지 많이 만들려면. 근데 절로 안 가고 거기를 안 거치고서 바로 그냥 해당 과정. 이제 알겠어요? 세포 질에서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만 딱 산소 없이 당만 딱 분해되는 거. 이거 이제 와버그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한번 이해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암 대사에서 좀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거의 100년 지났잖아요. 이제 연구하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또 어떤 거는 이런 형태도 보이고 저건 저런 형태도 보이고 좀 변이가 좀 나타나긴 해요. 그래도 아직까지 사람들한테라도 그 암이 뭐 좋아해? 하면은 암 당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말들이 많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그 대학병원에서 뭐 검사하다가 펫CT라고 찍는 분들이 있어요. 그 펫CT 원리가 이걸 이용하는 거, 와버그 효과. 포도당을 거기다 딱 달아놓고서 쏘면 만약에 암세포가 여기 있을 때 그 포도당을 이렇게 많이 흡수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검사가 펫CT예요. 색깔이 달라지죠.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사치료라는 게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뭐 암 굶기고 뭐 그냥 뭐 하니까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나름대로 거의 100년 전에 그때 저는 이제 노벨상 수상을 한 저 이론에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연구를 쭉 해온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그래서 와버그 효과라고 했던 거, 지금 요 와버그 효과라고 하고, 뭐 똑같아요. 정상세포나 암세포 차이가 뭐였어요? 여기 미토콘드리아로 여기 들어갔죠? 산소가 있을 때,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여기는 보면 이제 산소가 있건 없건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 들어가네. 근데 물론 이제 고장났다고 표현하긴 하는데 뭐 저런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저거는 지금 약간 좀 다른 견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와버그 효과 말고 여기 다시 한번 쉬운 말로 할게요. 암세포가 이제 이거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를 돌려 안 돌려요?
안 돌리고, 여기 락테이트가 뭐죠? 젖산을 만드는, 자, 무산소. 알겠어요? 산소 이용하지 않는 이 대사를 하는 특징. 이제는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와버그 효과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되면 그 책을 읽어도 이제 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리버스라는 게 붙는 것도 있어요. 역 와버그 효과. 요거는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만 드릴게요. 또,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아까 분명히 뭐랬어요? 미토콘드리아 안 돌린다고 했는데 어떤 애는 보니까 미토콘드리아 또 돌리고 있네. 그러니까 이런 변이들이 생겨는 안다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얘가 있는 암세포예요. 그 암세포가 주변에 있는 세포한테 신호를 보내. 신호를 막 보내가지고, 얘 보고 이제 여기서 이런 물질들, 쉽게 말해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런 걸 파괴하라는 이런 명령을 내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생기는 이제 뭐 아까 말한 젖산이나 케톤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영양 물질들을 얘가 이제 이렇게 만들게 해가지고 이거를 암세포 자기가 그걸 이용해요. 여기 보면은 암세포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활성산소라는 걸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그 세포를 자극하면 암세포도 아닌 얘는 암세포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다 보면 자신이 만든 젖산이나 이런 이제 케톤체나 지방산을 다시 쉽게 말해서 이걸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 이거 만들어서 나한테 바쳐.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뭐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왜 그래? 암세포는 나 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영양분이 필요한 거예요. 영양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 또 자극해가지고 옆에서 이제 거의 조공받듯이 해서 이거를 지금 반대로 이걸 끌어와서 이번에는 자기 미토콘드리아 돌린다네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돌리면 돌려서 그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공장했죠. 에너지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암 치료가 간단치 않은 거죠. 아까처럼 이제 암세포는 포도당만 좋아해. 뭐 여기서 일단 딱 끝났으면 포도당 딱 끊으면 되지. 그래서 그 다음에 왜 케톤 식이요법이니 뭐 이런 얘기 막 나왔었거든요. 포도당 말고 좀 줄이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케톤 식이도 보니까 여기에 또 암세포가 또 적응을 해버려. 그만큼 암세포가 들어오는 걸 그런 아주 쉽게 말해서 안 좋은 환경들. 예를 들어서 산소가 없는 환경. 아주 극한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영양분이 제공되지 않는 극한 상황. 다 살아남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든 적응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되다 보면 암 치료가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응? 이런 암과 싸우는 거예요. 이 과정이. 대사 치료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는 그냥 가서 죽인다고 하니까 딱 죽였다가 다시 또 뭐 이렇게 뭐 내성 생기고 뭐 그런 문제도 생기니까 또 이제 이런 대사적으로도 또 이제 이런 암이 어떻게 대사하는지 그것도 연구해서 암의 그 식량 루트 그것도 차단시키고 그런 이제 전략을 한번 써보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대사 그 개념이 좀 잡아도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정상세포는 에너지 대사가 잘 돼야 돼요. 그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비타민 B군과 여러 가지 미네랄이 또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 그런 것도 같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어려운 내용 하느라고 한 분도 안 줄었어. 한 분도 안 줄고 딱 몇 분만 딱 찍어서 하니까 한 분도 안 주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렵죠?